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건 여파로 이틀 연속 하락 중인 반면 경쟁사인 KT는 상승했습니다. SK텔레콤은 전 고객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했으나 확보한 유심은 100만여 개에 불과해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하나오션이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보유 중인 하나오션 주식 일부를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셀트리온 주가가 3%대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전날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밝힌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IBM이 현지 시간 28일 미국에 20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 부흥을 강조하며 미국 내 생산과 투자를 강조하자 이에 동참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이며 빨간불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순매수에 상승폭을 키워나갔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을 해줬고요. 특히 금융과 자동차주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코스닥은 탄력적인 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 반등에 나서줬고요.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엔터주 강세를 보이면서 이 지수를 견인해줬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이 대체로 또 강세를 보인 가운데 한국산업은행이 보여주는 하나오션 주식 일부를 매각에 나서면서 하나오션 주가가 11%대 급락했습니다. 경계감이 감돌면서도 활발한 순환매가 돋보인 국내 증시입니다. 오늘 이 속에서 어떤 기회를 잡아봄직할지 오늘은 저희 로켓 배송에서 또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예. 오늘 전약 호강의 모습을 보이면서 반등에 또 나서준 예.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발빠른 수단매가 좀 돋보였는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지 간략하게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괜찮았죠? 네. 예, 양시장 다 괜찮은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뭐 미증시가 걱정했던 수준 대비해서는 뭐 양호하게 끝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좀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관세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되지 않았나. 또는 관세에 있어서 협상에 있어서 조금 더 진일보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로 일단은 나스닥과 S&P 500, 다우까지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국내 지수의 움직임들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오전장의 출발은 약간 좀 불안하게 출발을 했지만 10시 이후서부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빠르게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어느덧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는 하루를 좀 보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동안에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셨던,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계셨던 종목군들에 대한 리바운딩도 어느 정도 좀 보여주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좀 보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미국 증시는 뭐 제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게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스닥이 소폭 좀 밀리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조 마감.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그동안에 막 3%, 4%, 5% 막 이런 증시를 보다 보니까 야, 0점 몇 % 빠지는 거는 야, 이건 1도 아닌데?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주가에 대한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금주 빅테크 실적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직은 좀 살아는 판이에요, 사실. 뭐 우리나라 증시도 뭐 올라가고는 있기는 하지만 항상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이슈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 지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잠깐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그때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트럼프 연설을 앞둔 관망세가 미증시는
좀 짙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외국인들의 스탠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여전히 선물 쪽보다는 현물 쪽에서에 대한 매도세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생의 대표죠. 예,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들의 강한 순매수세는 지금 4일 이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중소형 종목군들에 대한 포지션보다는 오히려 대형주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 매수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시장이 급락을 했었을 때 우리가 초반에 정치 테마주들 많이 매매하셨잖아요. 뭐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리바운딩이 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지만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앞전에서 움직일 때의 강도보다 이 뒤에서 움직이는 강도가 올라갔다가 다 꺾여버리는 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오늘 나온 거예요, 사실은.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소형 종목군들에 대한 시세 연속성들은 조금 제한적인 모습들. 하지만 대형주로 일컬어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빨리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국내 지수를 가장 크게 끌어올렸던 뭐 주체들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금투 쪽에서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됐고요. 기관 쪽에서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지금 시장을 견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금융투자 창구에서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기관들의 매매 습성들을 보시면 뭐 대부분이 아실 수는 있겠지만 연기금을 제외하고 약간은 뭐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뭐 스윙 쪽에 좀 가까운 매수세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짧게 뉴스로도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죠? 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사는에 하나오션 블록딜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직 물량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라는 하나의 큰 이벤트를 가지고 오버행 부담의 단기 차익 실현 물량들이 상당히 좀 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그룹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거겠죠. 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평가를 내리는 거는 그동안에 사는이 어마어마하게 공적 자금을 많이 투입했잖아요. 그죠? 대규모의 이 하나오션의 물량들을 갖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한 번에 털지는 않겠다라는 계획, 그 다음에 나눠서 매매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하나오션의 상승 부분들을 약간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과연 향후에 어떠한 모습들을 좀 보여줄지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에 따라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0.98%의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예상을 했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오늘 괜찮았어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많이 빠졌었던 오랜만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다시 한 이틀, 3일 만에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또 시장을 또 견인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상대적으로 2차원지 관련 종목군들은 그렇게 여전히 힘을 많이 못 써요. 그죠? 특히 오늘 에코프로 BM의 실적과 IR이 콩콜이 있었거든요. 2차원지 갖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것 같기는 해요. 네, 일단은 시총이 이게 지금 10조 정도가 되는 건데 영업이익은 여전히 너무 적은 영업이익을 발표를 하고 있어서 과연 이 이차원지의 햇빛이 언제쯤 비칠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지 않으실까.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가 1%에 가까운 상승세를 좀 보여주다 보니까 상대적인 뭐 수익률에 따른 좀 박탈감이 좀 큰 그러한 이제 시장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좋았던 섹터들도 있어요. 한한령, 해제 기대감들로 인해서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 이 우리 상한가 로켓 배송 시간에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꾸준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다양한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뭐 대표적으로 DOU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JYP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SM도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 가격대면은 그래도 한한령 해제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를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온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해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 상당히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섹터로 놓고 봤었을 때 좋은 그림들을 좀 그려줄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좀 강세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오늘 밤에는 실적들이 발표가 됩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그죠? 그다음에 메타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돼 있고요. 여전히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빅테크 실적에 따른 국내 반도체가 요즘 좀 답답하죠, 여러분들. 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빠지는 그림들은 아니긴 한데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것 같기는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반도체 정도만 좀 움직이게 되면 현재의 지수보다는 조금 더 상단에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확실히 이러한 부분들을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들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시장의 방향성이 단기적으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시장이 결정이 되게 되면 5월 달에 색깔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그래서 좀 이따가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 오늘 또 여러분들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공개 방송 진행하죠. 근데 이제 4월이 오늘하고 내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7시입니다, 여러분들.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 밑에 안내대로 들어오시게 되면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제가 공개해드리고 링크 다 올려드리니까 참여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와 함께 우리 상한가 로켓 배송뿐만 아니고 온라인 공개 방송을 같이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최근에 전문가 그래도 얘기 좀 들어볼 만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온라인 방송에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과 좀 가깝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빠르게 차트 점검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스피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코스피 차트예요.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거 시장 단기적으로 좀 많이 부담이 됩니다. 예, 보이시죠, 여기? 하단에 보시게 되면 스토캐스틱의 고점 신호 2평을 돌파를 시키고는 있기는 하지만 5일선과 21선에 대한 이격 자체가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부담감들을 이겨내고 0.65%의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 월말에. 월말 다가와서 4월 달 마무리를 굳이 지수를 뺄 생각이 없나? 그리고 현물을 사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를 통해서 지수를 그냥 받쳐주는 매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고 되면은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내일이 이제 4월 30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게 끝나게 되면 이제 하루 쉬고 이제 5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담감들은 일단은 그렇게까지 가지고 있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다고 되면은 지금은 지수에 대한 하락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하기보다는 뭐 5월 달에 언젠가는 뭐 눌림목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거는 차후에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가야 될 것 같고 오늘과 내일자까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본다고 하게 되면 지수에 대한 하방 리스크는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서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를 한번 좀 볼게요. 코스닥 지수 그렇게 크게 뭐 달라진 거는 없어요. 어제의 하락폭을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움직였고 그리고 일부 테마주도 다시 리바운딩 되는 모습들 그리고 반도체 종목군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종목군들에 대한 리바운딩이 나온 상태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디어 관련 종목군들까지 움직이다 보니까 어제자의 장대 음봉 이 구간들 안에서 움직이는 양봉이 지금 출현이 됐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돼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SKT의 유심 사태가 있기는 하지만 또 그 유심 사태와는 다르게 또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새롭게 지금 테마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도 또 속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에 대한 부담감들보다는 오히려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장 분위기가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점검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4월 30일이죠. 특별하게 이 부분들 안에서 챙겨보셔야 될 거는 PCE 물가 지수. 이게 CPI 앞두고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연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스닥, 다우, S&P 500 단계 많이 올랐잖아요. 단계 피로감들을 나타낼 수 있을지. 만약에 이날 요 물량들로 인해서 미증시의 하락 쪽이 좀 가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내일 하루의 움직임들이 부담은 주지는 않겠지만 5월 달 출발할 때 제가 계속 지금 걱정하고 있는 눌림목 구간, 뭐 걱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눌림목 구간을 어떻게 우리가 또 슬기롭게 좀 버텨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실마리가 좀 제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밑에 내용들은 제가 뒤에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일정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해군선 장관이 방한을 합니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조선소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하나오션이 이 모멘텀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을 할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갖고 계신 분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산업활동 예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MS와 메타, 이베이, 캐터필러, 퀄컴까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내일 일정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내일 낮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업의 실적들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은 바로 이 삼성전자죠. 뭐 이미 뭐 잠정 실적이 나와서 사실은 실적에 대한 시장 반응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과연 어떠한 코멘트를 달 거냐. 여기에 시장에 초미의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 시장에서에 대한 방향성들을 삼성전자가 그래도 가이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뭐 LG화학, LG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오늘 에코프로 BM 나왔죠? 에코프로 형제들 싹 다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LNF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상당히 급등을 했었던 전력기기 쪽에서 약간은 특수 변압기, 산일전기, 그죠? 과연 이제 스페인 지역에, 유럽 지역에 지금 정전 사태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이점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겠어라는 기대감들로 뭐 산일전기, 일진전기, HD 현대일렉트릭 그동안의 하락세를 멈춘 상태에서 다시 또 리바운딩이 되는 모습들인데 그 중에 하나인 산일전기가 내일 실적 발표입니다. 그다음에 대한전선, ISC, 풍산까지 이어지는 모습들이고요. 항공우주까지도 실적 발표가 있네요. 그다음에 하나비전,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까지 하나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고가 돼 있는 상황들이니까 과연 내일은 실적과 관련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영을 할지 좀 같이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요, 여러분들 또 휴일이 하루가 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서부터 들어오셔서 다음 주 일정을 또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 제가 이러한 시황 시간대는 짧게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일주일 동안의 일정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만 어떻게 된다? 다음 주를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달 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경제 지표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씩 체크하시고 시장 전략들을 만들어 가셔야 되니까 밑에 하단에 나오죠, 여러분들?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일정집도 신청하시고 오늘 방송이 끝나면 7시에 저와 함께하는 온라인 방송까지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이 관세 여진을 소화하고 삼성전자부터 정말 수많은 국내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기다리는 시장입니다. 이 많은 이벤트들을 앞두고 이런 시장의 흐름을 좀 미리 파악하기 위해선 주간 일정 정리가 정말 필수적이죠. 이 많은 내용들 또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요 일정을 기준으로 또 관심 종목들의 리스트까지 5월 달을 대비한 특별한 이야기들 오늘 오후 7시에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속속들이 풀어주신다라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매매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이어지는 전략도 미리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반등을 이어가준 시장 속 전문가님의 꼼꼼한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는 또 다음 대비할 전략들 또 어떻게 챙겨볼 수 있을까요? 이 4월달, 궁금합니다. 예, 뭐 4월달 끝나잖아요, 이제. 네, 그렇죠. 벌써 끝났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색깔이 쭉 똑같은 색깔로 가지 않아요. 우리 앵커님 퍼스널 컬러가 어떻게 되시죠? 퍼스널 컬러요? 네, 봄웜입니다. 봄웜. 그쵸. 날씨 좋잖아요, 여러분들. 자, 색깔이 4월달까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럼 5월달에 색깔이 더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얘기할 때 세린메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올해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앞서 우리 앵커님의 퍼스널 컬러가 5월달까지도 화창한 날씨와 함께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4월달에 시장이 급락할 때 내 계좌가 엄청나게 빠지셨던 분들, 그리고 빠진 과정에서는 우리는 괜찮았었거든요. 저와 상한가 로켓 배송을 같이 시청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충분히 소개 성과를 거두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미처 우리 상한가 로켓 배송을 늦게 아시고 늦게 시청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4월달 어떻게 보면 이제 확 날려버린 신 분도 계실 거잖아요. 근데 5월이 다가오면 또 5월의 시장이 열립니다. 그 5월의 시장에 발맞춰서 저와 함께 원포인트 기법을 하나하나씩 점검을 하는 시간을 오늘서부터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포인트 기법 얘기해 드릴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심플 이즈 베스트. 간단해야 돼요. 복잡하게 매매할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하나오션 보자고요, 여러분들. 하나오션 여러분들 열심히 갔죠? 엄청나게 갔죠? 그죠? 근데 중간에 사내니 갑작스럽게 우리 블록딜 할 거야 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어요? 어느 누구도 몰랐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시장은 수익을 줄 때 잘 어느 누가 잘 소화시키느냐가 내 계좌를 살찌울 수 있는 가장 옳은 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오늘의 주제도 눌림목이에요. 제가 아마 이번 주도 그렇고 5월달 초까지도 이 눌림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드릴 거예요. 왜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눌림목은 지금 시장에서 필요하다. 다이렉트로 가는 것도 좋기는 하죠. 하지만 너무 뜨거운 열기를 통해서 시장이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한꺼번에 올 수 있는 그 파고가 너무 높을 수 있어요. 지금쯤에서 한 차례 정도 시장에서 눌림목을 보여주고 실적들이 다 끝나잖아요. 그리고 해외 매크로 상황 자체도 어느 정도 나아지는 모습들, 뭔가 노이즈들을 다 소화하면서 진행이 돼야 되는 시장들이 저는 곧 도래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쫓아가는 매매도 중요하겠지만 눌림목을 예쁘게 보여주는 종목군들을 잡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포인트 기법을 통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군들을 한번 쑥 보셨어요. 자, 3월달 2주차, 3주차 때까지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시황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매매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거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최고가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어떤가요, 여러분들? 저와 같이 이 상한가 로켓 배송에서 이야기를 해드렸던 그 시점에서 매도 타이밍은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작성을 한 거예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100%, 200%, 300%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저는. 네.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수익률을 제가 작성을 잘 안 합니다. 작년도 실적, 재작년도 실적 기준으로 갖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간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렇게까지 가져가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과연 몇 명 중에 있을까요? 그죠? 자, 그렇다라고 되면은 지금 현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 구간에서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표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지도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4월달 초반부터 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빠르게 테마주로서의 전환을 이끌어냈습니다. 그죠? 그에 따라서 뭐 제로투세븐이라든지 오파스넷이라든지 유니온, 코나이, 아가방 컴퍼니 이런 종목군들로 굉장히 큰 수익들을 달성을 했던 게 지난 시간의 모습들이었고요. 이게 어느덧 여러분들 4월 달의 마지막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 똑같죠, 여러분들? 수익률은?
DTNCR로도 27%. 보이시죠? 1승 같은 경우도 23%. 동방메디칼, 폴라리스 AI, 삼양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기록해서 20%, 30%대까지 갔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와 맥점을 통해서 거둬들였던 수익률만의 기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페이지. 똑같죠? 4월 16일까지의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약간은 개별주 성격의 종목군들을 가지고 매매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죠? 이게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트렌드와 패션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실 수 있는 표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똑같죠? 자, 21일입니다. 마지막 주차에 에이징랜드, 프롬파스터, 영도화학, 에코아이까지, 전진건설까지. 이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대응을 쭉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4월 18일 날 같은 경우는 대상홀딩스. 이따가 제가 대상홀딩스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대선 테마주들에 대해서 지금은 백에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프론트에서 매매를 못 하셨던 분들은 백에서 매매하는 거 아니다 라는 것들을 제가 강조해 드리는 거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의 매매가 좀 이루어졌고, 자, 오늘입니다. 오늘 저희 요거 하나 있어요. 요거 고용 하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 주 시작하면서 매매를 했던 게 아티스트, 그죠? 그 다음에 한국정보인증, SOS랩. 어제는 이제 두 종목 정도를 저희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두 종목 정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한 종목 정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원포인트 기법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적용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우리 그냥 하루에 3끼 먹잖아요. 그죠? 뭐 소식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2끼도 드시는데 그래도 최소한 1일 1식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기법들을 그리고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포인트라든지 계좌를 만들어가는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 기법들만 충분히 이해를 하신다고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매매가 이루어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이거 엄청나게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언제부터 말씀드렸나요? 4월달 한 중순 이후서부터 JYP 말씀드렸고 DOU 말씀드렸고 SM 말씀드렸죠. 그죠? 히든 종목으로만 말씀드렸던 종목이 엔터 쪽에서 뭐 중소형 종목군들을 빼고 해당되는 종목 4개, 5개 안에서 우리가 그냥 골라서 사자. 그러면 어차피 가는 방향은 똑같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어때요? 짠, 이렇게 돼요. 보이시죠? 엔터, JYP 62,000, 63,000. 자, 그러면은 요걸 보자고요, 우리. 현재의 이 JYP가 보여주고 있는 오늘자의 종가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 68,700원에 오늘 종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보이시죠? 뚝 그려지잖아요, 지금. 오늘만 5.21% 상승을 했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포인트를 볼게요. 저희가 얘기를 해드렸던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시점이었었냐면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때 얘기해드리면서 어떤 얘기까지 같이 해드렸냐. DOU 같이 얘기해드렸고 SM 같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기억들 하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엔터주들의 차트가 다 이 모양이에요. 다 이 포인트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JYP 엔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DOU를 말씀드렸던 그 시점들을 보게 되면 시장에서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때였어요. 특히 JYP는 더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올해 고점 찍고 이 8만 원대에서 6만 원대까지 5만 원대 중반대까지 쭉 밀렸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제가 여러분들 실적 시즌 들어오게 되면은 그 얘기 늘 해드리죠. 우리나라는 청개구리다. 미국은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하잖아요. 주가 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하게 되면 주가가 밀려요. 근데 장점은 있어요. 그 전에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이건 어때요? 거꾸로 보자. 어닝 쇼크에 대한 기대감들, 어닝 쇼크에 대한 불확실성들로 인해서 주가가 8만 원대, 9만 원대를 바라보던 주가가 5만 원대까지 밀렸었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지금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이 됐죠. 하이브 오늘 실적 나왔어요, 여러분들. 실적 별로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 실적 다 반영된 주가구나. 앞으로도 다 가겠구나. 자, BTS 완전체 만들어지겠구나. 하나용 풀리겠구나. 이러한 기대감들로 하이브도 오늘 심지어 1%가 올랐어요. 실적이 안 좋은데도. 이게 바로 업종이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 싹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게 시장의 모멘텀이고 시장의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왜 제가 우리 상한가 로켓 배송을 사랑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엔터주들을 수차례 DOU도 말씀드리고 JYP도 말씀드리고 SM도 말씀드렸냐. 자, 기술적인 부분들만 보자고요. 충분히 주가가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죠? 악재는 반영이 돼 있지만 악재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어.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좀 기계적으로, 좀 과학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열심히 밀리는 과정에서 스토캐스틱도 밀려요. 자연스럽게 밀리죠. 밑에 하단에 보게 되면. 정점까지 돌아오거든요. 근데 주가가 어때요? 하락에 대한 폭 자체가 낮아지면서 스토캐스틱이 슬금슬금 과매도 영역을 막 벗어나려고요. 이걸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다이버전시. 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 주가는 빠지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기술적 지표들은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 정점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그죠? 첫 번째 마디가 발생이 딱 되는 순간 주가가 어때요?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사이드로 기기 시작을 하죠. 이때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후행적인 차트를 보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시기에 도달을 했었을 때 이게 다이버전시야, 뭐야, 더 빠지는 거야? 이렇게 겁을 먹는다고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체크 한번 해보자 라는 개념입니다. 자, 21선과 5일선과 모든 중장기 이평에 대한 어때요? 모이는 구간들이 여기서 딱 발생이 되죠. 그리고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어때요, 여러분들? 거래량이 슬슬 발생이 되면서 스토캐스틱이 여기서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가 나와요.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제가 기술적인 포인트는 이 정도면 완벽해. 물론 3가지, 4가지 해가지고 포인트를 잡아가는 것도 훨씬 더 과학적이긴 하겠지만 뭐 그거는 매매에 대한 기법의 차이고 각자의 성향의 차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만 보거든요. 그리고 과연 이 신호들이 나왔을 때 이 JYP가 속해 있는 엔터 섹터의 상승 모멘텀들이 유지가 되느냐. 이거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 시기서부터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크게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나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쯤에 여러분들 점점 테마주들에 대한 비중들은 조금씩 줄이면서 제가 어떤 얘기 해드렸죠, 여러분들? 투트랙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산업재 관련 종목군들 보세요. 올라와 있는 거. 이때서부터가 거의 정점이었어요. 이것도 동일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막연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식의 우리 밑에 하단에 나오는 공간 있죠? 이 공간에서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정도 가격대면 해볼 만할 것 같아요. 라고 정확하게 가격을 드리는 거예요. 대충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냥 막연하게 어때요, 여러분들? 위에 찍었어. 주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자, 여기 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이거. 장중에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여러분들. 네, 물론 전문적으로 딱 붙어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시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스윙 정도만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박자나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는 그렇게 무리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고영입니다. 고영은 이거 분봉 차트예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지저분하죠?
자, 이 5분봉 차트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5분봉 차트인데 여러분들, 자 여기서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자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자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까? 하겠어요, 이거? 이거 얼마나 정신적으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못해요, 이거. 다 개인적으로 일도 있으시고, 그죠? 자기의 생활이 있는데 이거 딸락 붙어가지고 하시겠냐고요? 못합니다,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이런 뚱그런 잡는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고용이 가지고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만 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395, 13900. 자, 오늘 143.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된다고. 수익률이 얼마 안 돼요. 수익률이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종목을 왜 매도를 때렸냐라는 거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 밑에 하단에 나오는 방으로 들어오셔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들. 자, 실질적으로 이 고용이라는 종목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해요. 사실은 고용이 최근 들어서 빵 떴던 것들은 로봇 때문에 빵 떴던 거고, 원래 하는 쪽은 반도체, 장비 쪽이지 않습니까? 근데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매매를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거예요. 한 3, 4일 정도. 그러다가 오늘 어때요, 여러분들? 시황 돌기 시작하면서 로봇이든 자율주행이든 어떤 종목군들이든 계속 순환매가 돌아버리니까 그동안에 많이 눌려 있었던 종목군들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거 일봉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되게 재밌습니다. 고용의 일봉을 차트로 볼게요.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왜 이 종목을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쭉 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이유들을 똑같죠? 자, 정점 찍었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횡보되는 구간에서 스토캐스틱이 어때요? 이 상단으로 우상향 패턴 보여주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다이버전시. 그리고 오늘 빵 뛰어서 이 정도면 뭐 그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간들이 있으니 수익 실현시키고, 또는 더 가져가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구간에서 굳이 매도를 하기보다는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전략들도 수입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 각자의 성향이니까. 자, 이런 식의 매매들을 여러분들이 최근에 하셔야 돼요. 예, 기존에 제가 설명드렸던 테마주 매매들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결의 얘기들을 해드리고 있죠. 자, SOS랩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어제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어제 매도했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보여드리죠. 이런 식으로 SOS랩 매매했습니다라는 거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매도를 보여드려야 돼, 사실은. 사실은 매도를 보여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매도를 내가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내가 매수도 잡고 뭐 언젠가는 수익 실현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주가 정점 찍고 떨어지는데 이제 매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 정점이 어딘 줄 알고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뜬금없이 갑자기 툭 사는 데서 블럭들 나오잖아요. 알 수가 없다고요, 미리는. 그러면 그 사이에 내가 가장 현명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내 자금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금의 한계가 있다. 그럼 나는 A라는 종목을 갖고 있고 B라는 종목을 갖고 있고 C라는 종목을 갖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D라는 종목이 훨씬 더 매력적이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안에서. 풀로 다 찼는데. 언제나 매도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B라는 종목보다 D라는 종목의 기대 수익률이 훨씬 커. 그럼 종목 개투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사놓고 올라가겠지, 사놓고 올라가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다가 시장이 급락을 할 때 계좌가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수익을 벌었으면 그 수익을 또 한쪽에는 좀 쌓아두시면서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한국정보인증도 어제 저희가 매매를 했던 종목들이죠. 뭐 이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오늘은 좀 색깔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SKT 유심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색깔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뭐 일시적으로 테마주들에 대한 흐름들 자체가 그렇게 연속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못해서 다소 아쉬운 감은 있었지만,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테마주들에 대한 에너지가 지금 구간에서는 굉장히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당일로 끝낸 거예요. 밑에 하단에 나오는 요 곳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당일로 끝낸 내역들이 다 나와요.
한 분도 빠짐없이 밑에 하단을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제죠, 어제. 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초가에. 왜? 이슈가 있잖아요. 모멘텀이 있잖아요. 들어가는 거예요, 시초가에. 부담 가지지 말고 들어가는 거예요. 부담 가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매도는 도대체 언제 할 건데?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빵 터질 때. 보이시죠? 거의 최고점에서 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정수의 끝까지 못 먹어요. 그러면은 내가 먹을 수 있는 요 공간에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 공간에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1박 2일 코스로 거의 10%에 가까운 수익률을 거둬들이는 거죠. 저희가 여기에서 이 구간에서 털었으니까.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매매들이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되면은 계좌 수익률 내는 거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한 가지 테마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하나 마무리를 좀 지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3차 후보가 결정이 됐죠. 그에 따라서 홍준표 관련주들 다 하한가에 가까운 하락세를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살아남았던 한동훈 후보의 관련 종목군들이 그 소식들이 전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움직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대상홀딩스 저희가 매매했던 것들 기억나시죠? 저희 30% 40%대 수익률을 기록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 구간대에서. 근데 이들이 제가 대상홀딩스 매매했던 거 여러분들 없어요. 내역이 없어요. 단타 정도 치는 거죠. 근데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오늘자의 분봉을 볼게요. 자, 그 소식들이 딱 전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어때요? 이게 지금 5분봉의 차트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별다른 오전장에 관심 없다가 자, 후보 결정 2차, 3차 경선까지 합격! 붕 떴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툭 열어서 보게 되면 이래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일봉 차트가. 중간중간에 또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툭 맞고 떨어지고 툭 맞고 떨어지고 이런 식의 반복이 이 대선 테마주의 이 백그라운드에서 매매를 했었을 때의 문제점이에요. 이거는 필히 잘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서 히든 종목 25일 날 말씀드렸던 DOE에 대한 강세 흐름들까지 과연 JYP와 함께 어디까지 움직여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하단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을 코앞에 두고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원포인트 전략도 챙겨봤습니다. 시장을 한 발 먼저 파악해 볼 수 있는 주간 일정 정리표까지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이죠. 오후 7시에 공개 방송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하루 앞두고 5월 달을 대비한 전략도 함께 챙겨가 봐야겠죠. 방송에서 못한 강의 내용들 생생하게 풀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고민되시는 부분들부터 종목들의 전략까지 자세하게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로켓 배송이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어떤 종목이 나왔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어떤 로켓 배송 종목 들고 와주셨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예, 우리 앵커님이 관심 있어하는 K뷰티 오. 예, 화장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화장품 종목군들이 뭐 간간히 좋은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오늘 아마 헤드라인 내용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세 붙기 전에 빨리빨리 좀 사재기 하자라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뭐 거기에 또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기보다는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은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좀 역전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우리 앵커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여성분들이 화장품 바꾸는 게 쉽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의 화장품을 딱 쓰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화장품만 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뭔가 이제 고착화되는 그 성향이 굉장히 많은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K뷰티가 미국 시장에 안착이 돼서 거의 한 2년 정도 굉장히 좀 큰 성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군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토니모리라는 종목이고요. 이 토니모리의 투자 포인트는 굉장히 좀 간단해요. 일단은 미국향 K뷰티 관세 우려감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서 상당히 많이 밀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작년도 후반기, 하반기 들어서서 K뷰티의 주가가 그렇게 좋은 상황들은 아니었었거든요. 일부 몇몇 종목들을 제외시키고 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 관세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이 거의 모든 가격 조정의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실적 별로 안 좋았어요. 아마 토니모리 갖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하반기 실적이 정말 아쉬웠을 텐데 1분기서부터는 그 빛이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관세 영향에 대해서 우려감들이 너무 크게 좀 반영이 됐다 보니까 조금만 좀 빠지더라도 괜찮은 가격대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단순하게 미국 쪽뿐만 아니고 이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 표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이게 보시게 되면 이 토니모리의 수출 비중이거든요. 이 밑에가 어떤 색깔이냐면 여러분들 중국이에요.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게 쭉 넘어오게 되면 중국에 대한 매출은 훅 줄어들죠. 그런데 미국의 매출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점점 도표가 넓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미국 지역에 중국도 제외시키고 비미국 지역, 쉽게 얘기해서 뭐 동남아라든지 뭐 남미라든지 유럽 쪽 이쪽에서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럼 실적에 대한 안정화, 실적에 대한 다변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토니모리에 대한 주가 차트 흐름들을 제가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이 종목은 오늘 우리가 같이 배웠었던 원포인트 투자기법의 눌림목 매매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한 2달, 석 달 동안에 횡보되는 박스권을 그려줬습니다.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에 대한 순환매, 그리고 관세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약화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 쪽에서 시장의 수급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토니모리를 중심으로 한 화장품 섹터에 대한 관심도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 토니모리 말씀드리고요. 히든 종목은 어제하고 똑같아요. 어제 제가 대북정책 관련 좀 말씀드렸죠. 오늘 어땠어요, 대북정책? 괜찮았죠?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들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제가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7시에 시작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저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실 수가 있으시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 방법은 밑에 하단에 나오는 안내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토니모리로 짚어주셨습니다. 화장품 섹터 중에 특히 이 종목 수출 성장세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공개해드리는 또 하나의 선물 같은 히든 종목까지도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포인트 시황으로는 국내 증시와 주요 경제 일정 분석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최영독의 시장을 꿰뚫는 원포인트 기법 강의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토니모리와 히든 종목 한 종목으로 들고 와주셨습니다. 사약과 로켓 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